대구의 허준이라 불리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일평생을 바쳤던 고 해산 조경재 선생의 흥생 한의원이 올해로 개원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4 대구 문화원의 날 행사가 지난 2일 달성문화원 공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3일 달서목재문화관에서 달서구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4 달성군 고3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달성문화도시 다사합인권역 다사로운 문화파티 성과 공유회가 지난 3일 합인면 카페 마르텐 사이트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인 수성 아트피아가 2024년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송년 기획전 한년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의회 고명욱 의원과 달성군 의회 신동윤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달천예술창작공간에서 제4기 입주작가 조연수 작가의 개인전 스스로 그러한을 개최합니다. 대구시립무용단의 제86회 정기공연 대구 낙원이 오는 12월 13일과 14일 두 차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2월 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의 허준이라 불리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일평생을 바쳤던 고 해산 조경재 선생의 흥생한의원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54년 약국이나 병원이 드물었던 당시 대구 성서에서는 유일하게 생긴 한의원이 바로 흥생한의원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진료에 충실하여 가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이름은 없어도 좋다 라는 뜻을 늘 주변에 일러주던 대구의 허준이라 불리워진 한의사 고 해산 조경재 선생. 1978년 흥생장학회를 시작으로 지금의 재단법인 수림장학회 설립과 경로당인 수림원을 건립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여가의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도 아낌없이 활동해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한의원을 내원하실 때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자상하시기도 하지만 엄한 모습으로 환자들을 항상 치료를 해오셨는데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으시면서 환자를 돌보셨습니다. 환자분들이 저희 할아버지를 명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할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명의가 아니라 환자들이 자신을 찾아주기 때문에 명의가 된 것이라며 언제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아 아버지와 제가 한의사로서 진료를 하고 있고 또 해산봉사단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되어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하고 있음을 낙으로 알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셨던 한의사 고 해산 조경재 선생. 일생에서 펼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참 모습과 이 시대의 진정한 삶의 지표를 펼친 그의 철학은 옛 흥생한의원에 고스란히 남아 지금까지도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 대구문화원의 날 행사가 지난 2일 달성문화원 공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가 주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박수관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이상민 중구문화원장, 이재영 남구문화원장, 이현희 북구문화원장, 반용석 수성문화원장, 조현정 달서구문화원장, 백상천 달성문화원장, 박세준 군의문화원장 및 9개 구군 수상자와 가족, 문화원 회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축사, 초청공연, 구군문화원 예능경연, 대구문화인상 수여, 감사장 및 문화원 유공자 표창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제1회 대구문화인상은 대구를 빛낸 국내외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배우 손예진 씨와
풍류마스터 임동창 명인이 첫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구시장 표창과 감사장에는 정동희 중구문화원 부원장외 3명과 대구시의장 표창에는 김권섭 달서구문화원 부원장외 6명,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에 조현욱 달서구 문화원 이사, 방종래 달성문화원 운영위원장의 1명이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장 표창과 감사장에는 이석호 달서구 문화원 부원장, 광미옥 달성문화원 부위원장의 5명이 2024 대구문화원의 날을 맞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구군문화원 대표 예능 경연에서는 대구시 9개 구군문화원 12개 팀의 열띤 경연이 펼쳐졌으며 달서구 문화원의 아리랑 국악과 달성문화원의 사물놀이반, 색소폰반, 한국무용반도 참가해 기량을 뽐냈습니다. 박수관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장은 2024 대구문화원의 날을 맞아 대구문화인상 수여와 함께 구군문화원 대표 예술경연대회, 유공자 표창 등 문화원과 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 더 나은 대구의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지역 내 9개 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지역문화 창달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3일 달서 목재문화관에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마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체험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진로 창의 체험 마을 활동 및 봉사 나눔 활동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감삼동, 보원동, 본동, 성당동, 송현이동, 용산1동, 월성1동, 월성2동, 장기동, 진천동 등 10개 마을이 참여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들을 격려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상호협력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청소년들과 소통을 담당했던 추진위원들이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각 마을의 사업 성과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목재 체험 활동을 함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소중한 꿈을 찾고 키워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활동해주시는 추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4 달성군 고3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이 주최하고 달성군 청소년센터에서 주관하는 달성군 고3 축제는 수험생활에 지친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사고, 달서고, 대원고, 비슬고, 시민고 등 지역 내 8개교, 고3 청소년 1,5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최재훈 달성군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은영 달성군회 의장 등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비보이 댄스 공연, 삼성 라이온즈 치어리더 공연, 개그쇼, 코미디의 맛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수험 생활을 마친 청소년들이 그간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유쾌한 웃음이 넘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최선을 다해 수능을 준비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여러분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한다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고3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달성문화도시 다사, 합인권역, 다사로운 문화파티, 성과 공유회가 지난 3일 합인면 카페 마르텐 사이트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군이 주최하고 달성문화도시센터, 달성문화도시 다사, 합인권역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도 사업 방향 수립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사 합인권역 기획자, 총무, 문화활동가, 센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과공유회는 성악, 오카리나 앙상블, 청소년 민요 등의 생활문화 동아리 공연이 진행됐으며 달성문화도시 사업 참여 소감 및 2025년도 아이디어 공유와 그에 대한 자유로운 토크쇼와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사 합인권역에 다사로운 문화 파티를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활동하셨던 모든 문화 활동가들과 같이 하려고 애는 썼지만 조금 저희가 다사에서 한 게 아니고 또 합인에서 하다 보니 생소하게 참여를 못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원래 성과 공유회를 또 다 같이 모여서 무대도 즐기고 공연도 즐기고 그래서 가벼운 토크쇼와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도 조금 헤아려 가면서 내년에 기획도 어떻게 되는지 조금 여쭤보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성과 공유회는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 성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시 되풀이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편 달성문화도시 한 관계자는 달성문화도시는 2025년에도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인 수성 아트피아가 2024년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송년기획전 향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예술 장르와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연 전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전으로 난, 토, 목의 어울림이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전시에는 권영길, 김종대, 이성철 작가가 참여해 각각 난초, 흙, 나무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우리 수성구청 기획전입니다.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난, 토, 목의 어울림이란 그런 제목으로 난초하고 도자기하고 솥대 셋이서 이번에 작품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난초를 접할 때마다 항상 가슴이 설레었고 또 기다리는 그런 멋이 있었고 사회활동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난실에서 난초를 보면서 늘 풀어왔습니다. 오늘 와주신 우리 관람객들도 난초 또 도자기, 솥대를 보시면서 평상시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의 컨셉은 대형 달랑아리로서 진사, 분청, 백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전시에는 도자기뿐만 아니고 난하고 솥대가 있어서 관람자가 굉장히 특별한 전시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솥대는 우리 오래된 전통 문화입니다. 마을 어귀에 세워져서 사람들의 안녕과 희망을 바라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 마을이 산업화와 도시화 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그래서 그거를 작품화해서 집 안으로 들이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인데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 문화가 안 잊혀지고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용 수성아트피아 관장은 이번 송년기획전 향연을 통해 관람객들이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 1동, 송현 2동, 본동, 볼리동 고명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달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정 내 폐의약품의 배출 장소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은 현재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못 처리되거나 방치된 폐의약품이 식수와 동식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고 물고기 기억 및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를 양상하기도 하며 가정 내 어린이 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등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뉴스에서도 폐의약품 관리 소홀로 인해 우리가 마시는 물과 땅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월에는 폐건전지보다 위험한 폐의약품의 수거율은 고작 10%로 약국엔 폐의약품 수거함이 실종되었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최근 4대강 130곳에는 19종의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글이 실렸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처리해야 하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수거함이나 수거 안내문이 제대로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4년 전 이미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서울 경기도 일대 폐의약품 수거 실태를 조사하여 약국은 14.2%, 보건소는 33.3%만 수거함을 비치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격화된 수거함과 안내문을 약국과 보건소에 배포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폐의약품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 분리배출 인식 정도는 60.1%고 분리배출 참여율은 36%로 낮았습니다. 폐의약품 약국 등에 가져가는 경우엔 23.1%뿐이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수거함 설치가 적절한 곳으로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약국 및 병원 등의 순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와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출 장소를 공공주택, 편의점, 복지관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배출 장소가 주거지역에 가깝고 자유롭게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는 수거함을 공동주택에 56개, 초등학교 6곳에 보건실에 제공하였고 노인복지관에도 지원할 예정이며 수성구는 공동주택 20곳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보건설 10곳,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 33개, 역사 17곳에 수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경로당 우체국 등 배출 장소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의약품 수거가 많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며 일반 주택지의 경우 경로당 배출지 지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비하지 못한 약들이 많지만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잘 모르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변 약국과 보건소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셋째,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과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약국 및 약사회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겠습니다. 서구의 경우 약국 전체에 수거함을 제공한 바 있고 중구는 현재 희망하는 약국에 수거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폐의약품 배출 방법과 배출처 등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약국과 공동주택, 학교와의 협조가 중요하겠습니다. 끝으로 폐의약품은 양날의 검처럼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잘 되어야 합니다. 폐의약품도 은연히 약물인지라 누구나 손댈 수 있는 공공장소에 수거함을 둘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정기적인 수거 및 시건장치를 하는 등의 방안으로 함께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와 관리에 다시 한번 선도적인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달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합인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신동윤 의원입니다. 숲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숲은 공기를 정화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산업활동으로 인해 숲과 나무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자연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달성군과 인근 고령, 성주, 칠곡 일대에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2년 이후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시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조사, 즉 예찰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병증이 얼마나 퍼져가고 있는지 가늠하지 못하는 사이 재선충병이 폭증하듯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25헥타르 5,199그루의 모두배기 시행, 42,296번의 소나무 고사목 방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놓치면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전면적인 전략과 세부의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행정력과 예산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전면적인 방제 행정 역량의 투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의 완전 방제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나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숲 점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소나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감염된 나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경제성이 높은 나무로 대체 식재하는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 대신 화렵수나 다른 내병성이 강한 수종으로 전환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위적 피해를 확산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정 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을 훼손할 때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 효과가 감소하고 무단 이동할 때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 재선충 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지역적 해결 문제는 민, 관, 지역 주민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두 관심을 두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숲과 나무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한 기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달성군, 지역주민,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속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달천예술창작공간에서 제사기 입주작가
조연수 작가의 개인전 스스로 그러한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연수 작가는 자연의 성장과 소멸,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평면 회화로 표현하며 박종이와 동박을 결합해 부식 과정을 통해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전시는 작품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된 새로운 전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제목 스스로 그러하는 자연의 변화와 생명력, 자율성을 탐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그린 랜드스케이프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군 비슬산 풍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도 선보입니다. 전시는 달천 예술창작공간 1층 공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립무용단의 제86회 정기 공연 대구 낙원이 오는 12월 13일과 14일 두 차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작품은 대구 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대구의 자연 환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확장합니다. 자연과 기후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만물의 연결성을 탐구하는 독창적인 시도가 돋보입니다. 대구 낙원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모두가 함께하는 이상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무대는 대구 지형을 형상화한 독특한 세트 디자인과 라이브 음악으로 구성되어 메시지의 전달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지역 작곡가 서영환이 사운드 디자이너로 참여하여 음악적 완성도를 더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소프라노 강수연이 특별 출연해 깊이 있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 시립무용단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춤과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달서 시니어클럽 카페소와 성우점을 개소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달 28일 서일교회 1층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확대와 전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카페소와 성우점을 개소했습니다. 카페소와 성우점은 달서구 특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커피 맛을 조금하는 남자의 기술 및 노하우 지원과 서일교회의 공간 무상 제공을 통해 창업됐습니다. 카페소와 성우점은 어르신들에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내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카페소아는 달서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대구 달서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고유 브랜드로 2020년 대구 기독병원 1호점을 시작으로 2021년 대구 테크노파크 벤처타운 2호점, 2023년 LH 대구 경북 지역본부 3호점을 개소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상호점은 바리스타 자격을 보유한 어르신 12명이 참여하며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카페소와 사호점은 단순 보조금 지원형 사업과 달리 어르신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 급여를 얻는 경쟁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활기찬 노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희망복지지원단 김현 통합사례관리사가 민관협력 모의 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달 22일 대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2024년 민관합동 모의 사례 경진대회에서 달서구 희망복지지원단 김현 통합사례관리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대구 지역에서 유일한 성과로 김현 통합사례관리사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현 통합사례관리사는 이웃의 마음을 저장하면 어두웠던 우리 집에도 희망의 빛이 켜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장 강박 세대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 민관 협력 활성화 및 클라이언트 중심 사례 관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2024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요가읍이 12월 7일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일원에서 2024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2024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는 이달 7일 요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까지 왕복 350m 거리에서 개최되며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설치한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과 조형물은 행사 개최일부터 1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크리스마스 조명 및 설치물의 점등식은 오후 6시에 진행되며 점등식 이후 초대 가수 쉬즈와 포맨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우리허브병원을 세 번째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3개소에 현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 휴일에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의원으로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남구와 동구에 이어 이번에 대구시에서 신규로 지정하는 세 번째 달빛 어린이병원인 우리허브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진료기관이 부족한 달성군 지역에 위치해 평일과 휴일 모두 9시에서 24시까지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합니다. 협력약국인 엠허브 약국 또한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시간에 맞춘 연장 운영으로 지역 응급의료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현풍읍에 소재해 달성군, 달서구 일부 지역은 물론 인근 합천군, 창녕군 등 경남까지 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돼 만족도 향상 및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원화중 전국 땅울림 활동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원화중학교는 과학동아리 지화자가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티타운에서 개최된 기상청 및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2024 땅울림 활동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진 해일 화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기상과학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 중 고등학교 35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원화중 과학동아리 지화자는 지진과 화산을 탐구하는 자들이란 뜻으로 자연재해의 과학적 원리와 영향을 조사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상청의 정책을 독창적인 매뉴얼로 제작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회에 함께 참여한 또 다른 과학동아리 지진흔들 5도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두 동아리를 지도한 이세은 교사는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뛰어놀 창의 놀이터 직접 디자인해요. 호산초 어린이와 함께하는 디자이너 캠프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달 27일 현풍읍 고래들공원과 연접해 있는 포산초등학교에서 포산초 어린이와 함께하는 디자이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은 그네나 미끄럼틀과 같은 정형화된 놀이시설을 가진 천편일률적인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창의놀이터 특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현풍읍 고래들공원은 이달 초 놀이터 총괄 기획과 위촉을 시작으로 기본 구상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래대공원 놀이터 총괄 기획가로 세종시 모두의 놀이터,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등 국내의 유명 놀이터를 기획한 편해문 디자이너가 위촉됐으며 구는 어린이들이 놀이터 조성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7일 포산초 어린이와 함께하는 디자이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편해문 총괄 기획가의 진행 아래 포산초등학교 학생 24명은 고래대공원을 방문해 본인이 바라는 놀이터를 상상하고 서로 공유했으며 포산초등학교 내 특별실에서 조를 이뤄 놀고 싶은 놀이터의 모형을 직접 만들고 그려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달성구는 이번 디자이너 캠프 결과와 인근 주민 설문조사를 반영한 고래대공원 창의 놀이터 기본 구상안을 도출하여 12월 중 구상안에 대한 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2월 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11월 1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출산정책, 목소리, 경청 릴레이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청장의 직접적인 소통 노력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토크에서는 예비 출산 계층이 육아용품 지원, 난임검사비 확대 등 초기 부담을 줄일 정책을 논의했으며 두 번째 토크에서는 다자녀 가정과 청년층이 양육비 지원, 산후우울, 감정케어 등 실질적인 정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구청장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8일 달서 목즈문화관에서 기후위기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35명이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주민 실천 방안과 인구위기 시대 유세마을운동 확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지속 가능한 구정 발전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3일 월곡 에어로빅 동호회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월곡 에어로빅 동호회는 평일 저녁 월곡 근린공원에서 100여 명의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회비로 매년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박유라 회장은 추위를 대비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살펴주신 월곡 에어로빅 동호회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후원금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잘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호텔 라젤리아에서 청년 농업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정정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 관련 법률과 부동산 법률 이해, 생성 AI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 마케팅, 청년 농업인 성공 사례 등을 다뤘습니다. 교육은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미래 농업 경영인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최재훈 군수는 이번 교육이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육아업 자연보호협의회는 2024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앞두고 지난 4일 육아업 중심 상가에서 환경정비를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수거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오종소 회장은 깨끗한 거리가 류가읍의 아름다운 이미지로 이어질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하며 손계영 류가읍장은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2024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는 7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되며 오후 6시에는 점등식이 진행됩니다. 달성군 오포 베릴 어린이집은 지난 4일 23만 원 상당의 아나바다 장터 운영 수익금을 오포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가져와 판매한 수익으로 마련됐으며 기탁된 성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우남 원장은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 물건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부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윤태영 오포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탁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